네, 이번에는 소스 패널과 툴 패널에 대해서 그리고 멀티 카메라와 그리고 타임 리매핑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렇게 소스 패널이 있습니다. 소스 패널에 보시면은 지금 타임 코드가 있습니다. 타임 코드에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26이라고 쓰여 있는 것이 이제 프레임이고요. 그 다음에 초, 그 다음에 분, 그 다음에 C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00이라고 누르면요 0초로 가고요. 여기에서 300이라고 하면은 3초로 갑니다. 3초로 가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만약에 500이라고 누르면은 5초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15프레임 정도만 더 가고 싶다 그럼 더하기 15를 눌러주시면은 5초 15프레임으로 갑니다. 00 이렇게 눌러보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00을 누르셔도 되고요. 단축키로 홈키를 누르셔도 맨 앞으로는 갑니다. 그리고 엔드키를 누르시면요. 키보드 엔드키를 누르시면요. 맨 뒤로 갑니다. 홈키와 엔드키를 이용하셔서 맨 앞과 맨 뒤로도 가실 수는 있습니다. 내가 특정 시간대로 가고 싶다. 그럼 10초 1000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10초 때는 지금 영상이 없네요. 예. 조금 더 늘려보고요. 얘도 늘려보죠. 이렇게 시간대를 좀 여유롭게 두겠습니다. 네, 12초까지 있네요. 그럼 800으로 다시 돕겠습니다. 그럼 8초로 갑니다. 아까와 반대로 마이너스 빼기 버튼을 누르시고요. 20이라고 하면 20프레임 앞으로 갑니다. 네, 이렇게 타임 코드를 사용하셔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중요한 부분들마다 부분에 필요한 부분마다 내가 시간에 맞춰서 움직여 주실 수가 있습니다. 스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스냅은 먼저 이렇게 좀 띄워보죠. 스냅 버튼을 활성화했을 때는 이렇게 갖다 대면은 검정색 줄이 이렇게 보입니다. 검정색 줄. 이렇게 클립 옆으로 붙을 때 검정색 줄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반면에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을 때는 이렇게 갖다 대도 검정색 세로 줄이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은 생기죠? 이렇게. 그리고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자석처럼 활짝 붙는다는 느낌 또한 듭니다. 이번에는 그 옆에 링크드 셀렉션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버튼이 활성화되고 활성화 안 됐을 때의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는 오디오와 비디오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는 동시에 여기 보시면은 2초 2프레임에 싱크가 안 맞다고 나옵니다. 오디오와 비디오의 싱크가 2초 2프레임이 맞지 않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합쳐주면은 다시 맞다고 나오죠.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얘와 비슷하지만 비슷하기만 하지 똑같지는 않습니다. 마우스 우클릭 언링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언링크 그러면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근데 분리가 되지만 아까 보셨던 것 같이 링크드 셀렉션하고 다르게 이렇게 오디오와 비디오 싱크가 맞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정보가. 언링크가 있다면은 다시 링크를 할 수 있게 전체를 선택을 합니다. 오디오와 비디오를 꼭 선택을 해 주셔야 합니다. 선택을 해 주시고요.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링크를 합니다. 그럼 다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마우스 우클릭 한 다음에 알파벳 U자를 누르셔도 됩니다. 꼭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우클릭 다음에 U자를 눌러 주셔야 합니다. U자. 그러면은 언링크가 이렇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옆으로 마크가 있습니다. 마크는 소스 패널
프로그램 패널 하면서 마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 마크의 기능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를 보실 때 쇼라고 앞에 다 붙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쇼로 붙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모든 앞에 보시면은 썸네일이 있습니다. 모든 영상 클립에 썸네일이 있죠. 쇼 비디오 썸네일을 꺼주시면요, 이렇게 썸네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런 것들을 네임, 이름이죠. 이름이 안 보이고, 오디오는 오디오에 관련돼서 안 보여집니다. 오디오 왜 키프레임 하면 키프레임이 이렇게 안 보여집니다. 오디오, 죄송합니다. 언도를 좀 해야겠습니다. 오디오 네임으로 하면 네임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 그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미니멀라이즈 올 트랙 하면은 정말 작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정말 최대한 작게 보여주고요. 익스펜드 올 트랙 하면은 지금처럼 전체적으로 다 일괄적으로 커집니다. 그 다음에 세이브 프리셋 하면요, 지금에 관련된 프리셋, 트랙에 대한 프리셋을 이렇게 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비디오 쇼코드, 키보드 쇼코드를 통해서 네임을 정해서 프리셋화를 시켜볼 수가 있습니다. 트랙 1번이라고 놓고 트랙 2라고 이렇게 키보드 쇼코드를 만들 때 또 사용되어집니다. 쇼코드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트랙 1번 이렇게 쇼코드가 여기 나옵니다. 지금처럼 매니지 프리셋을 해가지고 얘를 델레트를 시켜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지금 이 화면에 대해서 이 타임라인 트랙에 대해서 프리셋을 정하실 수 있고요,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스터마이즈 비디오 헤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 앞에 붙을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뺄 수도 있고요,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리셋 레이아웃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예. 이렇게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까지 또한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트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트랙 맨 왼쪽에는요, 락이 있습니다. 락. 네, 선택이 안 됩니다. 선택이 안 되죠. 선택이 되죠.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이, 비디오 트랙만 락을 걸었고 오디오 트랙을 내가 실수로 잡고 움직였습니다. 그럴 경우 지금처럼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싱크가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 내가 오디오와 비디오를 같이 한꺼번에 편집하는 거다, 그럴 경우에는 꼭 락을 같이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같이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히든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전체 하이드가 되죠. 트랙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맨 끝에 있는 영상을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오디오도 2번 트랙으로 좀 놓고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번에다가 하이드를 시키면 이렇게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1번에다가 이렇게 주시면요, 전체가 다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지금과 같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토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글은 V1, V2 지금 클릭을 해주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토글 활성화와 비활성화의 차이점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컨트롤 K를 누르면은 자르기가 됩니다. 자르기가 이렇게 선택이 되었을 때 컨트롤 K를 누르면은, 컨트롤 K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다 한꺼번에 잘립니다. 그런데 언두 하겠습니다. 컨트롤 Z, 컨트롤 Z. V2를 비활성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K를 하죠. 그러면은 지금과 같이
비디오 1번 트랙에만 그 단축키가 적용이 됩니다. 반대로 V2를 해제하고요. V2를 하겠습니다. 비디오 2번 트랙이죠. 비디오 2번 트랙에다가 하겠습니다. 컨트롤 K를 하죠. 예, 컨트롤 K를 하죠. 그러면은 비디오 2번에만 적용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바로 밑에 오디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소리가 지금 소리 좀 올려보겠습니다. 예, 소리 이렇게 소리가 나죠. 예. 뮤트를 시켜보겠습니다. 밑에 2번 트랙도 같이 뮤트를 시켜보죠. 아무 소리도 파형도 안 나오죠. 뮤트를 해제하고요. 소리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리가 들리죠. 이쪽 소리도 좀 키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비디오 2번만 솔로로 들어보겠습니다. 솔로를 해제하면은 소리가 좀 복잡하게 웅성웅성 같이 들리죠. 그리고 레코드가 있습니다. 레코드. 지금 저는 마이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마이크 레코드가 사용이 될 겁니다. 예. 지금처럼 이렇게 레코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레코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스피커에 있는 소리와 함께 났기 때문에 약간 에코, 메아리 치는 소리가 좀 들리고 있습니다. 예, 이 오디오는 삭제를 하고요. 다음으로는 타임라인 패널 바로 옆에 있는 햄버거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즈 패널이 있고요. 언독 패널이 있습니다. 클로즈 패널이라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지금처럼 패널을 닫아줄 수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면요. 지금처럼 이렇게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단축키로는요. 컨트롤 W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프리미어 1번이라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독 패널이 있습니다. 언독 패널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패널을 별도로 놓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듀얼 모니터인 경우에는 이렇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패널을 좀 떼내서 사용하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일 겁니다. 저는 원래대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리셋 세이브 레이아웃으로요. 예, 이렇게 원래의 위치로 다시 놓았습니다. 그리고 클로즈 아더 패널, 클로즈 타임라인 패널, 아더 타임라인 패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 말고도 또 다른 패널이 있을 경우 가능한 겁니다. 프리미어 2라고 놓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요. 시퀀스를 예, 클로즈 아더 패널 얘 말고 다른 것을 이렇게 지금 닫아졌죠. 2번 이렇게 놓겠습니다. 클로즈 아더 패널 예, 이번에는 클로즈 아더 타임라인 패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타임라인 패널이 이렇게 닫아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스몰 탭이 있고요. 스택티드 패널 그룹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처럼 위아래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프리미어 2번에다가 이걸 이렇게 바로 예, 이렇게 있죠. 예, 1번하고 2번하고 이렇게 스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스택이 돼서 사용이 되어지고요. 분리가 되는 거죠. 위아래로. 그리고 맥시멈 사이즈로 놓으시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커집니다. 최대한.
그러면은 이번에는 워크 에어리어 바를 좀 보겠습니다. 워크 에어리어 바는 지금 활성화를 시키면 위에 말 그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에어리어입니다. 예전에는 이 워크 에어리어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디폴트 세팅으로 위에 이렇게 타임라인 패널에 이렇게 나타났지만 지금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단축키 I5를 눌러서 in and out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공간 아니면은 렌더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내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디폴트로 놓지 않습니다. 기본 값으로 설정해 놓지 않는다는 거죠. 인앤아웃과 이 워크 에어리어는 거의 흡사하게 비슷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워크 에어리어 바를 내가 놓고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은 인앤아웃을 놓고 할 것인지는 내가 선택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으로 show audio time unit 이렇게 하면은 지금 타임 코드가 바뀌어 있는데요. 이거는 시간적으로 바뀐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밑에 프레임 단위가 아니라 0000000000 이렇게 바뀌어 있죠. 그 밑으로 이걸 보겠습니다. 스타트 타임 보겠습니다. 스타트 타임은 주로 사용하는 목적성부터 먼저 설명드리면 스타트 타임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목적이 이제 방송국에서는 송출할 때 송출 시간의 타이밍을 연결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스타트 타임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테이프 방식이었을 때 1시간짜리 녹화 테이프가 있다. 근데 우리가 제작한 영상이 2시간이나 3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1, 2, 3부로 나눠지겠죠. 1부는 0000부터 1시간까지겠고 59분 59초 뭐 00프레임까지다. 그러면 그 다음 2부에 해당되는 테이프는 1시간부터 사용할 수 있게 앞에 여기를 지금처럼 1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1시간 59분 59초 해서 이렇게 프레임도 이제 29프레임 28프레임까지 이렇게 놨다고 합니다. 2부가. 그러면 이제 3부는 2시간부터 시작을 하겠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1, 2, 3부가 알아서 이렇게 맞춰지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송출기는 방송국에. 그래서 이렇게 타임 코드를 꼭 적어 주시는 게 중요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멀티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멀티 카메라 즉 그러니까 여러 대의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타임 코드를 맞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스타트 타임을 기준으로 싱크를 맞출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캠코더에 녹화가 어떤 것들은 사진 카메라처럼 몇 방을 찍었다. 예를 들어 100방을 찍었다. 그 다음에 찍은 101방처럼 뭐 20분을 녹화했다. 다음에는 20분 1프레임부터 시작을 하겠다. 그럴 때 사용되어질 때 내가 이 영역대에 있는 시간대 영역에 있는 영상을 사용할 때 강제적으로 스타트 타임을 다 맞춰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타임이 별것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스타트 타임에 대해서 스타트 타임을 꼭 바꿔야 할 때는 여기서 지금 바꿔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헤드 썸네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를 앞을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여기를 좀 클리어 좀 하고요. 마우스 우클릭해서 클린 인앤아웃을 하고 좀 보겠습니다. 더하기를 눌러서 이렇게 좀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썸네일을 헤드 테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시작과 끝에 썸네일이 나오고요. 컨티뉴어스 비디오 썸네일로 하면은 지금 계속 나옵니다.
헤드 썸네일 디폴트 값이죠. 이렇게 썸네일을 놓으시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컴퓨터 사양이 좋으면은 컨티뉴어스를 놓고서 사용해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영상이 시작 부분이구나 그걸 알고서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걸로 놓고 해주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의 부하를 좀 줄여주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놓고 했으면 한다는 이제 추천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프리셋 시퀀스, 크리에이트 리빌 시퀀스 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메이크 오프라인 같은 경우, 이 총 4개 같은 경우는 링크 미디어도 있고요. 이거는 내가 영상을 잊어버렸을 때나 아니면은 프로젝트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대비해서 이제 사용하여진 거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멀티 카메라 오디오 팔로우 비디오도 그렇고, 멀티 카메라 셀렉션 탑 다운 같은 경우는 멀티 카메라를 사용하시면은 이걸 사용하시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멀티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지금 이 기능을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거를 이렇게 놔보죠. 이번엔 영상을 이렇게 좀 놔보겠습니다. 이제 툴 패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툴 패널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항상 선택하는 셀렉션 툴이 있습니다. 셀렉션 툴, 이게 셀렉션 툴입니다. 지금 이렇게 셀렉션 툴이 있고요. 좀 줄여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바로 밑으로는 지금 트랙 셀렉트 툴이 있습니다. 얘를 선택을 하시면요, 두 번째를 선택하고 밀었을 때 이 뒤에 있는 영상들은 다 이렇게 딸려옵니다. 영상 클립을 좀 더 많이 넣어 보겠습니다. 셀렉트 툴로 선택하고요, 영상을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넣어보죠. 영상들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놓고요. 여기다 마우스 클릭해서 라벨 색깔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포레스트로 바꾸겠습니다. 얘만 좀 다르게 지금 이 색깔이 들어가 있는, 초록색 색깔이 들어가 있는 영상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트랙 포워드를 보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놓으면은 얘를 중심으로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 영상을 중심으로 뒤에 있는 것을 한꺼번에 다 같이 움직여 주실 수가 있습니다. 단축키로는 A입니다. A. 셀렉션 2는 V입니다. V 단축키 V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영문일 때 A 눌러주시면요, 지금처럼 이렇게 됩니다. V를 누르면은 이렇게 되고요. A를 눌러서 다시 이렇게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트랙 섹션 백워드 툴이 있습니다. 이건 그 반대의 기능입니다. 반대의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리고 백워드를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선택하는 부분까지만 앞으로 옮겨줍니다. 근데 지금 주의하실 점이 이것까지 같이 움직여줘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머지는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내가 셀렉션 툴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하는 것보다도 좀 더 효과적입니다. 셀렉트 포워드가 있고요, 셀렉트 백워드. 종종 사용할 기회가 많아질 겁니다. 클립이 많아질수록 사용 빈도가 높아지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리플 에디터 툴과 롤링, 그 다음에 레이트 스트레치를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리플 에디터는요, 단축키로는 B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단축키는 B고요. 그리고 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셀렉션은 V로 되어 있는데요. V일 때는 이렇게 공간이 남습니다. 컨트롤 Z를 하겠습니다. 리플 에디터를 선택하고 했을 때는 이렇게 공간이 남지 않습니다. 좀 축소해 보죠. 다시 컨트롤 Z. A일 때, B일 때로 한번 해보죠. B를 눌렀을 때, B일 때 이렇게 딸려오죠. 공간이 생기고요. 여기는 같이 딸려서 옵니다. 이게 바로 리플입니다. 리플은 공간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간을 두지 않는다는 거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간이 생겼을 때 Shift 델레트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Shift 델레트를 눌러주셔야 되고요. 컨트롤 Z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우스 우클릭하면 리플 델레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여기 클립을 선택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마우스 우측을 누르시면은 리플 델레트가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처럼 공간을 두지 않고 삭제가 됩니다. 그렇죠. 마우스 클릭해서 해도 되고요. 클릭해서 델레트를 눌러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번에는 롤링 에디트 툴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롤링 에디트 툴은 지금과 같이 양쪽이 한꺼번에 같이 바뀌어집니다. A와 B가 있다면은 A 클립과 B 클립이 지금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바뀝니다. 한꺼번에 트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한꺼번에 트림을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여기처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D 됐죠? 이렇게 D도 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전체적인 앞과 앞클립과 뒷클립의 트림을 자유롭게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트림을 뭐라고 하냐면요, 양쪽 트림이라고도 합니다. 양쪽 트림. 한쪽으로만 그동안에 한쪽으로만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게 아니라 양쪽을 다 같이 올린다고 해서 양쪽 트림이라고 하고요. 롤링 에디트라고 합니다. 롤링 에디트. 양쪽 트림이라고, 양쪽 트림 편집이라고도 해도 되지만 롤링 에디트라고도 합니다. 이번에는 레이트 스트레치 툴입니다. 레이트 스트레치 툴은 시간을 슬로우 모션이나 아니면 패스트 모션을 할 때 주로 사용되어집니다. 뒤에 있는 영상을 뒤로 좀 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여성이 이렇게 음식을 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지금 스트레치 툴을 하겠습니다. 단축키는 R입니다. R을 가지고 단축키를 가지고 이렇게 좀 해보죠. 이렇게 줄여봤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빨라지죠. 반대로 이렇게 늘려보겠습니다. 느려지죠. 스트레치 툴입니다. 단축키는 R이고요. 이와 동시에 셀렉트 툴로 먼저 선택하고요. 이와 동시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스피드 듀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피드 듀레이션, 이걸 클릭을 한 다음에 스피드의 속도가 지금 83%입니다. 숫자는 100을 기준으로 1배속입니다.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속도는 빨라지고요. 줄면 줄수록 속도는 느려집니다. 100일 경우는 1배속이고요. 엔터를 쳐보면요, 지금처럼 1배속의 원래 속도로 영상이 플레이가 되죠. 마우스 우클릭, 다시 스피드 듀레이션, 속도를 한 3배속 정도 빠르게 하겠습니다. 300을 키보드로 쳐주시면요, 지금과 같이 빨라집니다. 반대로 마우스 우클릭, 스피드 듀레이션 40%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느려집니다. 마우스 우클릭, 스피드 듀레이션 100으로 하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 스피드 듀레이션 마지막 설명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리버스 스피드라는 거 있습니다. 리버스 스피드는 거꾸로 가는 겁니다. 거꾸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집어서 뒤로 갈 겁니다. 뒤로 움직여지죠. 이렇게 조금 더 프레임을 좀 늘려보죠. 그러면 뒤로 이렇게 가지겠죠. 예, 마우스 우클릭, 스피드 듀레이션 다시 리버스 스피드 체크를 해제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천천히 이렇게 다시 원래 플레이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레이저 툴이 있습니다. 레이저 툴은 이렇게 자를 때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컨트롤 K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컨트롤 K, 단축키는 컨트롤 K. 플레이를 하면서도 컨트롤 K를 누르시면 이렇게 단축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Z, 다 컨트롤 Z 언도를 하겠습니다. 네, 마우스 클릭하고요. 라벨 색깔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색깔이 하나 A, B, C에 세 개의 영상 클립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워보도록 하죠. 여기에 보시면은 스플릿과 슬라이드 툴이 있습니다.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항상 슬립과 슬라이드 툴을 사용을 하시려면요, 양옆에 기준으로 양옆에 영상이 있을 경우 주로 이렇게 많이 사용되어지는데요. 보겠습니다. 슬립부터 보겠습니다. 항상 보시는 것 같이 이것을 중간에 놓고 내가 사용되어질 것을 중간에 편집해야 할 것을 중간에 놓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마우스를, 그리고 이렇게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양옆을 A와 C의 C 영상 클립을 기준으로 안에서 영상이 바뀝니다. 지금 바뀌고 있죠.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반대로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가운데를 중심으로 양옆의 영상들 A와 C의 영상이 바뀔 겁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트림이 됩니다. 트림. 보십시오. 이렇게 트림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과 같이 트림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트림이 됩니다. 예, 지금과 같이 이렇게 트림이 됩니다. 양옆의 영상들이 지금과 같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트림이 됩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음식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내가 이렇게, 근데 영상을 내가 뭔가 집는 것까지 하고 싶어요. 분명히 이 영상에 그게 있다고 가정하에 이쪽으로 좀 더 놓으면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뭔가를 집는 모습까지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펜 툴이 있습니다. 펜 툴. 예, 펜 툴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펜 툴이 있습니다. 그래픽 툴이죠. 펜 툴. 이 펜 툴은 다양하게 사용되어지는데요. 지금 여기 펜 툴과 여기 보시면 렉탱글 툴이 있습니다. 사각형 툴. 그리고 그 밑으로 텍스트는 그래픽 툴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과 같이 별도의 영상 클립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픽 클립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하겠죠. 그래픽 클립이 생겨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트랙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2번 트랙이죠.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각형 툴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또한 텍스트 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함자가 빠졌네요. 예, 이렇게
되고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 위에 손바닥 툴이 있는데요. 손바닥 툴은 화면이 크거나 작을 때, 그리고 여기 트랙에서 또 이렇게 사용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더하기를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움직여 줄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툴 패널과 그 다음에 타임라인 패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멀티 카메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멀티 카메라를 하기에 4개의 영상 파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영상 파일을 가져오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4개의 영상 파일을 이렇게 순서대로 좀 놓겠습니다. 그리고 트랙을 이렇게 위로 놓겠습니다. 예, 이렇게 좀 올려보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하고요. 델레트에서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 전체를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우클릭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싱크로나이즈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로 체크를 해주시고요. 믹스다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OK. 그럼 이렇게 지금 이렇게 Oh my gosh! 네, 싱크가 맞게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메인으로 2번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소리를 이렇게 끄겠습니다. Oh my god! 예, 그리고 전체를 다 선택을 하고요.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네스트라는 걸 하겠습니다. 네스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더 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멀티 카메라에 필요한 네스트 기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스트를 놓고요. 그 다음에 뮤직 비디오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오디오 트랙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얘를 다 선택해서 다시 델리트를 누르고요. 뮤직비디오 얘만 이렇게 갖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뮤트했던 것을 또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시면요, 지금처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뮤트를 2번, 1번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더블 클릭하면은 2번만 소리가 잘 나오고요. 나머지는 소리가 지금 안 나오게 돼 있죠. 예. 그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멀티 카메라 인에이블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패널에서도 마우스 우클릭, 디스플레이 모드에서 멀티 카메라를 하겠습니다. 지금 총 4개의 영상이기 때문에 총 4개가 나왔지만 프리미어는 16개까지 동시에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멀티 카메라를 사용해서 가능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2번 카메라로 시작을 하죠. 왜냐면 또 2번으로 밖에 안 나오니까요. 단축키는 키보드에 1, 2, 3, 4를 눌러주시면요, 빨간색으로 뜹니다. 물론 마우스를 가지고 찍어주셔도 됩니다. 마우스보다는 키보드 1, 2, 3, 4가 더 훨씬 더 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 예, 그 다음에 3번, 예, 그 다음에 1번, 예,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1번,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뮤직비디오를 소리를 한번 이렇게 다시 다 만들어 보죠. 예. Oh my gosh. Don't you know I'm a savage? I'm a killer. 널 깨라. 아직도 가리고 환각을 펼친 no fella. We holla. 마우스 클릭, 컴포지션으로 보겠습니다. 널 깨라. 아직도 가리고 환각을 펼친 no fella. We holla. 두렵지 않아 no 희투하다. 날 믿어 너디 fake on me. 준비가 안 된 무대로 뭘 하면 fake on me. got everybody 막 같은 me. 수치를 느끼게 멘탈을 흔들어. 이렇게 크로스 편집할 때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멀티 카메라입니다. 멀티 카메라는 또한 내가 뮤직비디오를 또 만들고 싶을 때 아니면 인터뷰할 때도 카메라 한 대가 아닌 여러 대를 사용했을 때 효과적으로 편집할 수 있는 좋은 기능입니다. 이걸 잘 숙지를 해 놓으시면요, 이런 다양한 카메라를 이용해서 편집할 때 손쉽게, 그리고 한눈에 카메라가 어떤 샷을 갖고 있는지를 보면서 편집하는데 무리가 없을 겁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